네, 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여러분께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자, 우리 신체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되기 마련이죠. 특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고령층 대부분이 겪는 질환으로 움직일 때 필수로 사용되는 부위인 만큼 만약 이상이 생긴다면 생활 전반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통증이 심해지고 또 증상도 중증으로 심해질 수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 늦추지 말고 놓치지 마시고 진단받고 치료받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금쪽 같은 내 무릎 비수술로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무릎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무릎과 관련된 건강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시청자 참여 방법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농번기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올해 농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길게 보면 평생 쓰실 무릎 관절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아픈 무릎 참지 마시고 꼭 진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관련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참 많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무릎 질환, 역시 이 무릎에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자, 원장님, 이 무릎 관련 대표적인 질환 또 증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스포츠 손상이라고 얘기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뭐 외상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무릎에 생기는 질환의 대표적인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무릎으로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는 것과 그리고 무릎이 붓는 것 그리고 무릎을 움직였을 때 마찰음이나 소리가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무릎 관절은 뼈하고 연골 그리고 인대, 그 관절 주머니가 아주 복잡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작은 자극들이 자꾸 반복돼서 누적이 되면 손상이 되고 조직 손상을 통해서 염증이 시작되면 또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 관절 자체의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관절이 망가지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어서 네.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그 이름 그대로 관절이 이제 퇴행하는 거죠.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 층이라도 많이 사용하고 또 격한 운동을 오랜 기간 해오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흔히 저희가 쉽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관절염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관절염 단계는 대부분 50세 미만의 환자에서는 그 관절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50세 미만의 환자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쉬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잠깐만 해줘도 증상이 없어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생긴 관절의 부종이 자꾸 반복되거나 아니면 한 번 생겼던 게 오래 지속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관절염 중간 단계까지 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 관절염 중간 단계가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이때 적절한 진단과 그 검사를 통해서 관절 연골 손상의 범위와 그리고 부위를 확인해서 적절히 치료를 해주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치료가 끝낼 수 있는데 이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고 이때는 결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어쨌든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계마다 치료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분들에서는
무릎에 부종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다 그러면 보존적인 치료로 기본적인 약물 치료와 그리고 물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또는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네. 그렇지 않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반복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나 또는 관절 손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보다 적극적인 주사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작해서 그 연골 손상이 재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치료가 방치되거나 아니면 진단이 늦어지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절한 경골 근입을 절골술이나 또는 인공관절 부분치 환술 네네. 또는 인공관절 전치 환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기왕이면은 이제 수술 단계로까지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비수술 치료법으로 좀 잘 치료하고 관리가 되면 좋을 텐데요. 자, 소개해 주신 다양한 이 비수술 치료법, 그 가운데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치료법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줄기세포 이식술은 엄밀히 따지면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의 약간 그 중간 단계의 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관절경을 통해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절개를 통해서 직접 연골 손상 부위에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를 직접 도포해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사 치료나 뭐 수술 치료의 그 중간 단계다. 수술과 비교하자면 여러모로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시간이나 뭐 일상 복귀라던가 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줄기세포 이식술은 말씀드린 대로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의 중간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래 자기 자신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광범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한 번 시술을 해서 손상된 연골이 완전히 재생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시술이 끝나게 되는데 관절경을 통해서는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최소 절개를 하면 30분보다 조금 한 3,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짧은 시간 동안에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고령이나 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서도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으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되는지, 그러니까 내 연골, 내 관절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 회복 과정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술 전에 연골 결손, 그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 연골이고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 밑에 있는 뼈 구조인데 아이고. 이미 뼈가 노출될 정도로 연골 네. 손상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한 2.5cm 정도, 2.5cm 정도의 크기였는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시술 중에 그 분홍색의 젤리 같이 생긴 그 배아줄기세포 농축액을 도포를 해주게 되고 시술 후 1년 후에 다시 관절경을 했을 때 보면 주변 조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상 연골로 분화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눈에도 연골이 손상돼서 뼈까지 드러났던 이 무릎이 줄기세포를 도포하고 1년 뒤에 아주 매끈하게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56세 아버님께서 받으셨어요. 네. 보시는 사진의 환자분은 56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오른쪽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게 좀 힘드시고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술을 이미 한쪽 부분에는 반대쪽에는 시행을 하시고 다시 오신 분이었는데요. 네네. 시술 전에 사진을 보시면 연골 손상이 많이 진행돼 있고 연골과 뼈 조직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시술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보면 주변 조직과 거의 똑같은 그런 연골로 분화가 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와, 역시 57세 아버님, 회복이 아주 잘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려야겠죠? 자, 다시